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수원에 거주 중인 3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만 한때 결혼 전 시어머니와 아주 잊지 못한 사건을 하나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속을 믿으세요? 저는 원래 이런 거 잘 안 믿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아주 맹신하시는 분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부적이니 점집이니 이런 거 딱 끊었지만 결혼 전만 해도 용하다는 점집은 무조건 찾아가 보는 분이셨어요. 무당의 말이 곧 정답이고 진리라고 생각하셨죠. 이걸 남편도 꽤 못마땅해 했는데 세상에 제가 남편도 못 고친 어머님의 무속사랑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제가 무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용한 분들 많죠. 하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무당도 있습니다. 신력도 없으면서 있는 척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사기치려던 무당을 제가 역관광시키면서 다시는 이곳에서 판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어머니는 이제 무당이라면 질색하세요. 제가 어떻게 사기치려는 무당을 잡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2년 정도의 연애 기간을 갖고 결혼 정년기를 맞이하여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우선 저희 집안은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살아계십니다. 반면에 남편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님과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외동이었고요. 결혼하기 전에 양가 집안에 방문해서 인사드리잖아요.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집에 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예비시댁에 방문해서 어머님께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세상에 저는 무슨 인사드리러 간 게 아니라 전 보러 간 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어머님이 생생해요. 안경을 탁 쓰고 매의 눈으로 저를 꿰뚫어보듯 살펴보시던 어머님. 뭐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고 데려왔으니까 이것저것 궁금하게 많으셨겠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건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 외동이라고? 부모님은 모두 살아계시고? 네. 몇 월생이라고 했더라? 여기 종이에다가 생년월일 적고 태어난 시간도 적어봐. 부모님 생년월일도 알고 있지? 부모님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부모님 성함하고 생년월일도 같이 적어. 봐서는 모르겠는데 기가 조금 센 편인가? 믿는 신앙은 있고 집에 제사는 드리나? 조상들을 잘 모셔야 해. 집안에 한이 깊은 조상은 없지? 시모는 종이와 펜을 내밀더니 제게 저와 부모님의 생년월일을 작성하라고 했어요. 아니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이런 걸 왜 적어야 하나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어른이 적으라고 하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싶어서 조심스레 펜을 집어 들어 적었죠.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왜 또 이러냐면서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시모한테 이거 들고 또 무당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냐면서 한 소리 했고, 시모는 결혼할 사람인데 그럼 당연히 보여드려야지 안 보여주냐고 화를 냈고, 평생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건데 그만큼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거 다 미신이다. 맞는 것도 없는데 괜히 돈 낭비하지 말라고 했죠. 시모는 불경스럽게 그런 말을 왜 하냐면서 화를 냈고, 예비 며느리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다며 남편을 혼냈습니다. 괜히 제 앞에서 안 좋은 모습 보이면 그러니까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참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시모는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본인이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만큼 좋아한다니까 허락하고 싶지만 최종 허락은 신령님께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소리 할 거면 뭐하러 인사하러 오냐고 했냐면서 결국 화를 냈고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니,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인데 완전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죠. 남편은 당황스러워하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까 사실은 시모가 무속에 푹 빠져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시모는 원래 착실하게 교회 다니시던 분이셨고 점집 같은데 질색하면서 가지도 않는 분이셨대요. 그런 분이 어떻게 점집에 발을 들이게 됐냐면 바로 시아버님과 이혼하게 되면서부터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시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두 분은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부부 사이였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만난 친한 집사님이 시모한테 같이 점 한번 보러 가지 않겠냐고 꼬셨답니다. 처음에 시모는 그런데 뭐하러 가냐면서 거절했대요. 그러자 그분이 요즘 집안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냥 마음 편하려고 가는 거니까 같이 따라가 주면 안 되냐고 했다더군요. 그분도 처음 가는 거다 보니까 뭔가 무서워서 시모랑 같이 가자고 한 것 같대요. 그래서 조금 망설여졌지만 워낙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알겠다며 같이 점집에 가주셨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참 집사님의 점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시모에게 여기 뭐하러 왔냐고 이럴 시간에 남편 단속이나 잘하라고 했다더군요. 시모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 싶어서 대체 무슨 소리냐고 내가 남편 단속 못한 게 뭐 있냐고 물었대요. 그러자 무당이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고 했답니다. 그것도 시모보다 젊은 여자. 그 말에 시모는 그럴 리 없다면서 방방 뛰기 시작했고 무당은 한동안 남편을 잘 살펴보라고 했대요. 분명 여자가 보인다고. 시모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면서 어이없어 했지만 괜히 그런 말 들으면 찜찜하잖아요. 진짜일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이니까 그래,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는데 한번 살펴나 보자 싶었답니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남편에게 여자가 없다는 걸 친한 집사님에게 알려주고 싶었대요. 그 무당이 돌팔이라는 증거를 찾아내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게 시아버님을 자세히 주시하면서 살펴보기도 하고 몰래 핸드폰도 뒤지고 뒤도 밟으면서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셨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무당 말처럼 남편에게 진짜 여자가 있더군요. 그때부터 시모는 엄청난 소름을 느꼈대요. 무당은 다 사기꾼들이고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거죠. 바로 그 무당을 찾아가서 남편한테 정말 여자가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등등 무당에게 모든 걸 상담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부터 무당 말이라면 무조건 맹신하기 시작한 거죠. 희한하게도 무당이 말하는 족족 다 맞았으니까 말이죠. 보지도 않은 내연녀의 생김새나 뭐 이런 것들을 딱딱 맞추니까 엄청 용한 무당이구나 싶었겠죠. 무당의 조언을 듣고 시아버님과 이혼한 다음 위자료 왕창 받으셨대요. 상간녀 소송도 하셨고요. 그때 점집에 가서 무당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 내연녀한테 시아버님 돈 홀랑 다 빼앗기고 시댁까지 넘어갔을 거라면서 무당한테 엄청 고마워하셨답니다. 그래서 무당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부적이며 뭐며 정말 열심히도 믿으셨어요. 다니던 교회는 당연히 때려치우셨고요. 매년 신점 보는 건 기본이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부적을 많이 챙겨주셨대요. 네가 이번에는 9수라더라, 3제라더라.
이걸 지니면 직장일도 잘 풀리고 모든 해군을 막아준다는 등등 남편 속옷이며 베개 속이며 차 안이며 부적을 열심히 넣어 놓으셨대요. 이때만 해도 남편은 적당히 믿어라, 그만 좀 하라고 했지만 크게 화를 내지는 않았는데 한 번은 남편까지 데리고 점집에 가려고 하니까 그제야 한 번 크게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계속 그 무당한테 빠져서 본인까지 괴롭히면 집 나가서 엄마 안 보고 살 거라고 했대요. 그 말에 시모는 더 이상 점집에 가자는 소리를 하진 않았지만 모속사랑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남편도 많이 답답했다고 했어요. 화도 내보고 심지어 한 달간 집도 나가봤지만 시모는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믿는 것까지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결국 서로 노터치, 노상관하는 사이가 되었대요. 그래야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면서요. 뭐든 적당히가 좋은 건데 남편이 얼마나 속상해하고 괴로워했을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 무당집을 못 가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시모는 괴롭고 불안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무튼 좋은 이야기도 아니라서 그동안 말 안 했던 거고 서로 이런 부분에서 간섭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저한테까지 이럴 줄은 몰랐대요. 인사드리러 와서 이런 꼴 보이게 해서 정말 창피하고 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남편 탓도 아닌데 괜찮다고 하고 우선 알겠다면서 집에 돌아왔죠. 이때부터 시모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기는 했습니다. 무당이 저를 반대하거나 말거나 남편은 무조건 저랑 결혼한다고 했지만 혹시라도 시모가 노발대발하면 난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 조금 고민되더라고요. 그렇게 정답을 찾지 못한 채 모속에 맹신하는 시모를 어쩌면 좋을까 계속 고민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누구지 싶어서 조심스럽게 받아보니 예비 시모였습니다. 어머니,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 핸드폰 몰래 확인했지. 그나저나 내일 시간 되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신령님이 너를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네. 저를요? 직접 봐야 더 잘 보이는 게 있거든.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나 봐. 아무튼 내일 시간 좀 내. 내가 주소랑 시간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맞춰서 그리러 오면 돼. 참, 아들한테는 절대 비밀이다. 괜히 알았다가 난리나. 나랑 아들이 싸워서 너한테 좋을 거 없잖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전화를 끊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대체 뭔데 나를 보자고 하는 건가? 웃긴 무당이다 싶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남편처럼 이런 거를 잘 믿지 않는 성격입니다. 내 운명은 내가 만들어간다라는 주의이기도 하고요. 생전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지만 무섭거나 떨리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도 저는 시모의 말대로 가겠다고 했어요. 왜냐고요? 대체 누구길래 시모의 마음을 이렇게 쏙 쥐고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남편도 못 본 무당의 얼굴을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하는 심리였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맹신하면 할수록 사리분별을 못한다고 들었어요. 남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닌데 싶은 것도 당사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철석같이 믿는 거죠. 또 그렇게 믿게끔 계속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3자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시모를 꿰어내는 건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한테 솔직하게 한번 가보겠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괜히 시모한테 한 소리해서 싸울 것 같아서 그냥 시모 말처럼 조용히 다녀와야겠다 싶었습니다. 진짜 신을 모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남편한테 대충 들어보니까 그 무당은 신력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나를 더 들여다본다길래 그래 한번 들여다봐봐라. 신력 없는 티 다 들통나게 해줄 마음으로
시모가 알려준 곳으로 향했습니다. 외진 시골에 있는 신당. 입구에서 시모와 만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일반 가정집 같았는데 한쪽 방을 신당으로 차려놨더라고요. 시모는 앉아있는 무당에게 정중히 인사드렸고 제게도 얼른 인사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짧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무당은 약간 표독스럽고 매서운 얼굴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집 아줌마처럼 푸근하더라고요. 환하게 웃으면서 저와 시모를 반겼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나 싶었는데 시모랑 몇 마디 이야기 나누더니 그냥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순간 무당의 눈빛이 싹 바뀌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말해줄 줄 알았는데 시모한테 생년월일이랑 이름 받았다면서 그냥 들여다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무서워서 겁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도 세고 이런 거에 큰 동요가 없는 편이라 담담하게 무당의 눈을 피하지 않고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대체 언제 입을 여나 기다리기만 했어요.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갑자기 그만 됐다면서 돌아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네? 이만 돌아가라고요? 아니, 저에 대해서 뭐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예비 시어머니께 잘 전달할 거예요. 아니, 왜 어머님한테 전달해요? 저도 같이 들을게요. 아유, 나한테 이야기해 주신다는데 왜 그래? 괜히 부정하게 이러지 말고 집에 이만 돌아가 봐. 내가 나중에 연락하마. 진짜 이상한 무당이었습니다. 아니, 굳이 저를 집에 보내고 시모한테만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뭔가 기분 나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싫다고 하고 싶은데 시모가 자꾸만 부정타게 이러면 안 된다고 신령님 말씀대로 얼른 가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무당이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영감님께서 아가씨더러 조심하라고 하시네. 네? 아가씨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래. 항상 물건 잘 챙기고 밤길 조심해. 특히 뜨거운 거 조심하고. 무당의 말을 듣고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시모가 있어서 그냥 예의 있게 간단히 인사하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해봤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니, 참 당연한 말이잖아요. 물건 잘 챙기는 것부터 당연히 밤길 조심해야 하고 뜨거운 것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을 하니까 저 무당의 신력이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면 나도 무당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딱딱 맞추는 것도 아니고 조심하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니까 확실히 돌팔이가 맞는다고 생각했죠. 보통 이런 건 남편한테 연락해서 이야기로 푸는 편인데 남편에게 이야기해봤자 그러니까 뭐하러 갔냐고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웃어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런 돌팔이한테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시모를 어떻게 말려야 할까 고민하게 됐죠.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세상에나 집안이 온통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도둑이라도 든 것 마냥 모든 물건이 다 헤집어져 있었어요. 도둑이 든 건가? 놀란 마음에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없어진 물건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도둑이 들었다면 뭔가 훔쳐가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황당하면서 기괴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남편한테 연락했더니 걱정됐는지 한 걸음에 집으로 왔습니다. 이때 제가 직장 거리가 멀어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여자 혼자 지내는 집이라 그런지 엄마가 엄청 걱정했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시모에게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시모가 엄청 놀란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었고 그게 다 신령님이 아무 일 없게 도와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글쎄 집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 훔쳐갈 게 보였는데 시모한테 부적 한 장 쓰면 해결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도둑이 들었어도 뭐 하나 훔쳐가지 않고 그냥 돌아간 거래요. 만일 제가 집에 있을 때 도둑이 들었다면 얼마나 큰일이었겠냐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저는 도통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니, 부적 한 장에 도둑의 마음을 돌린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제가 남편에게 말 안 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여자 혼자 지내다 보니까 안전에 주의하고자 몰래 홈카메라를 설치해 놨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저만 아는 곳에 말이죠. 남편이 돌아가고 저 혼자 그 카메라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는 이것저것 막 해짓고 다 꺼내놓는 영상이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그 영상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역시나 경찰 역시 영상 속 도둑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형사님,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상하기는 하네요. 뭔가 훔치러 들어왔다기보다는 그냥 난장판 치듯 헤집어 넣는 게 목적이랄까? 행동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보통의 도둑이라면 물건을 뒤지면서 돈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살펴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중간중간 챙기면서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영상 속의 도둑은 물건을 훔치기보다는 그냥 어질러 놓기 바빠 보였습니다.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경찰은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했고 저는 잘 부탁드린다며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이상한 일들이 생겨났어요.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꾸만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라서 막 뛰어갔는데 그 사람도 덩달아서 뛰어서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간신히 따돌리고 집에 들어왔죠. 이때 문득 그 무당의 말이 생각났어요. 물건 잘 챙겨라. 밤길 조심해라. 뜨거운 거 조심해라. 이 말이 딱 생각나면서 정말 나한테 일어날 일을 알았던 건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에이, 설마 돌팔이가 어떻게 알아 하고 그냥 털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제가 자취하는 곳 1층에 불을 지른 겁니다.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아서 피해는 없었지만 끔찍하더라고요. 그 무당의 세 번째 말이 뜨거운 거 조심하라는 거였잖아요.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던 차에 시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한테 별다른 일 없냐고 신령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시모가 저를 위해서 쓴 부적이 꽤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제가 돌아가고 나서 신령님이 둘이 결혼시켜도 괜찮다는 말을 했대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제 조상 중에 한이 깊은 분이 있는데 그분의 마음을 풀어줘야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잘 풀린다고 했답니다. 또 당분간 예비 며느리한테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길 건데 그걸 어떻게든 막아줄 테니 부적을 쓰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그게 다 그 한 많은 조상이 심술 부리니까 그런 거라고 결혼 못하고 죽은 조상인데 결혼하는 제가 부러워서 괜히 그러는 거라고 했답니다. 그 마음 잘 풀어서 올려보낼 테니 한 풀어주는 굿도 해야 한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시모가 저한테 돈 좀 있으면 달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부적은 본인이 어찌저찌 해결했는데 굿까지는 너무 부담된다고 했어요. 어찌 보면 제 조상인데 당연히 제가 내야 하지 않겠냐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잠시 고민했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입증된 것도 아닌 것에 괜한 돈 낭비하고 싶지 않고 그런 거에 맹신할 마음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동안 아무 일 없이 무사했던 게 모두 신령님 덕분인 거다. 감사하게 여겨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너희 잘 살라고 두 손 두 발 걷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건데 부정타게 그러면 쓰냐고 엄청 잔소리하며 혼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걸 믿는 성격도 아니고 확실치도 않은 것에 돈 쓰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강요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더는 저를 끌어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도와주실 필요 없고 저는 제가 알아서 신경 쓰고 잘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고 계속 걸려오는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경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경찰서인데 범인 잡혔습니다. 어머, 잡혔어요? 네, 잡혔어요. 그런데 1층에 방화를 저지른 사람과 동일 인물이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무래도 신고자분을 노리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형사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자 혼자 자취하면 위험하다고 하더니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 생각했는데 아찔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잡힌 범인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어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거든요. 대체 뭐 때문에 우리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불까지 지른 걸까 궁금했어요. 솔직히 범인의 얼굴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망설여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꽤 당차고 겁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일이 당하니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경찰분께서 힘들 것 같으면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꼭 확인하고 싶었고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을 저지른 건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형사님을 따라 범인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마침내 범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형사님, 저 사람이 정말 범인 맞잖아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잖아요. 그것도 아줌마. 그렇습니다. 형사님이 잡은 범인의 뒷모습은 영락없는 아줌마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자, 그것도 아줌마가 범인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을 숙이고 있었고 저는 확인하고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마침내 고개를 드는데 아는 사람의 얼굴이더군요.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왜? 잡힌 범인의 얼굴을 딱 보는데 어딘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봤지? 잠시 생각하다가 머릿속에 스치는 사진 한 장. 남편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잠깐 직구경을 했는데 주방에 시모랑 누군가와 정답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알고 지내는 친한 집사님이라고 했습니다. 시모랑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모를 처음 전집에 데려간 사람이기도 했죠. 이쯤 되니 퍼즐이 딱딱 들어맞았습니다. 저는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과 무당은 한패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그 무당이랑 한패 맞지? 우리 어머님 꼬시려고 작정하고 접근한 거잖아. 아니에요. 내가 그 언니를 어떻게 알아요? 언니? 나 그 무당이 언니라고는 말 안 했는데? 이봐, 그 무당이랑 한패 맞잖아. 제 말에 범인은 크게 당황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보였어요. 형사님은 또 다른 공범이 있냐며 제게 물었고 저는 아는 사실 그대로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형사님은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범인에게 다 자백하라고 했더니 글쎄 그 무당이 워낙 교활하고 치밀해서 마땅한 증거가 없을 거라며 잡기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무당이라는 한패라기보다는 이용한다는 처지였습니다. 무당한테 약점이 잡혀서 고객들 데리고 오는 역할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뭐 사람 데려가면 얼마씩 챙겨주기는 했답니다. 하지만 그럼 뭐예요? 몰래 미행도 해야 되고 범죄도 저질러야 하는데 이 짓거리 그만두고 싶어도 하도 약점지고 괴롭혀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본인도 무당이란 끝내보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매번 실패했다면서 저와 시모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무당이 그냥 겁만 주라고 해서 그런 거지 정말 저를 어떻게 할 생각은 없었다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그 무당을 봤을 때 그냥 실력 없는 돌팔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사람 약점 지고 조종하면서 무서운 범죄까지 저지를 줄은 몰랐습니다. 꼭 다치고 생명에 위협을 당해야지만 피해 입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구는 것도 정말 큰 범죄입니다. 시몬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무당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서 돈이고 뭐고 다 바치고 계시잖아요. 하다 저한테까지 큰 돈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히 날 가지고 놀아? 진짜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사님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고 말했고 그 증거 제가 직접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인이 잡힌 걸 무당이 몰라야 한다고 했죠. 알고 보니까 무당이 사람을 꿰어내면서 가스라이팅 하기 전에 며칠 동안 그 사람의 정보를 박박 긁어서 모은답니다. 그 역할을 범인인 이 아줌마가 하고 있었던 거고요. 아줌마가 며칠 동안 미행하면서 어디 사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회사는 어디인지 등등 사소한 정보라도 다 알아내서 무당한테 넘긴대요. 얻은 정보는 만나서 전달하지 않고 통화나 문자도 일절 안 한답니다. 혹시라도 증거로 남을까봐 무당이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통하냐고 했더니 무당집 근처에 둘이서만 아는 비밀 함이 하나 있대요. 거기에 정보가 적힌 종이를 넣어놓는다고 했습니다. 주로 이 아줌마만 쪽지를 써서 넣어놓고 무당은 쪽지에 미행해야 할 사람의 이름과 성별, 점집에 오는 시간만 미리 적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점집에 올 거라는 걸 알고 미리 숨어 있다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진짜 무당의 큰 그림이더라고요. 어쩐지 갑자기 심호통에서 저를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저를 미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라고 한 겁니다. 그 점집을 다녀오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생겼으니까요. 저한테 미리 예언하는 척 3가지를 조심하라고 하고 그걸 이 아줌마한테 시켜서 실제로 일어날 일처럼 꾸민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는 무당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도 큰 소름이었습니다. 저는 조만간 시모와 함께 당시 그 무당집에 점을 보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제 정보를 고스란히 무당에게 넘기라고 했습니다. 대신 그 정보는 제가 알려준 대로만 전달하라고 했어요. 저는 무당에게 거짓 정보를 넘겨줄 생각이었습니다. 시모 앞에서 맞히는 거 하나도 없고 다 틀리게 말하면 그동안 거짓말한 게 다 들통나잖아요. 또 저는 무당집 들어가면서부터 녹음을 해두겠다고 했고 아줌마가 제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까지 녹음해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못 믿고 혼란스러워하는 시모에게 들려줄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다음 날 저는 시모에게 전화해서 큰 마음 먹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굿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무당에게 제대로 점을 한번 보고 싶다고 했죠. 굿을 하더라도 온전히 믿고 진행해야 더 좋은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그러자 시모는 알겠다면서 신령님께 연락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비밀함에 제 거짓 정보를 넣어놓게 했죠. 이때 저는 남자친구한테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본인한테 왜 비밀로 하고 왜 시모랑 같이 갔냐고 화를 냈어요.
저한테 화를 냈다기보다는 시모에게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지난 일보다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했고 저와 함께 같이 그 점집에 가자고 했어요. 그럼 앞으로 시모가 무당한테 빠져있는 모습 안 보게 해주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그동안 제게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 역시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과 같이 점집에 들러 점도 보고 굿도 하겠다고 하니까 시모가 신이 나서 알겠다며 냉큼 약속을 잡으셨어요. 무당에 묻자만 나와도 엄청 뭐라고 했던 아들이 저와 같이 간다고 하니까 좋으셨나 봐요. 그렇게 며칠 후 우리는 예정대로 점집에 들렀습니다. 남편은 그 무당을 처음 봤지만 저는 이미 두 번째였죠. 미리 손 써놓은 대로 무당은 저에 대한 거짓 정보만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돌팔이 무당이라는 걸 밝힐 생각이었어요. 무당은 저와 남편을 보더니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잘 왔다면서 안 그래도 한마는 조상 빨리 풀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저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신력이 있는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굿을 맡기든 말든 할 거 아니냐고 했죠. 처음에는 신령님 노하시게 뭐 하는 거냐면서 화를 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3가지 일, 최근에 겪지 않았냐고 했죠. 그래서 겪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다 본인 덕에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 거라고 하더군요. 내가 써준 부적 아니었으면 아주 큰 화를 입었을 거야. 앞으로 시어머니께 잘해. 네, 그래야죠. 앞으로 신령님도 잘 믿고 따르며 모실 수 있게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저한테 일어날 3가지 안 좋은 일도 그냥 맞추신 거 보면 엄청 용하신 것 같은데 직접 보고 듣고 싶네요. 저는 일부러 무당을 도발했어요. 분명 그 아줌마가 알려준 거짓 정보를 알고 있을 테니 말이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까발려야 했습니다. 무당이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것을. 이 사람의 진짜 정체를 시모에게 꼭 알려야만 했어요. 제게 이딴 짓을 벌인 것도 괘씸하지만 몇 년 동안 시모를 가지고 논 것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절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른 건데 그 마음을 철저하게 가지고 논 거잖아요. 제가 몇 번 툭툭 건드리며 도발하니까 무당은 제가 만든 판에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눈을 맞추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감히 내 실력을 확인하러 들어? 그래, 그렇게 원하면 내가 아주 뼛속까지 들여다봐주지. 어디 보자. 최근에 회사 이직했지? 거기 자리터가 안 좋아서 그래. 너랑 상극이거든. 아닌데. 저 이직한 적 없어요. 10년째 한 직장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 이직하면 큰일 난다고. 거기 계속 쭉 붙어 있어라 이 말이야. 그리고 또 그래. 너희 아빠 왼쪽 다리가 안 좋지? 그거 다 한마는 조상이 물고 늘어져서 그런 거야. 에이, 그것도 아닌데. 저희 오빠 다리 멀쩡하세요. 체력도 얼마나 좋으신데요. 꾸준히 러닝도 하시고 등산도 잘 다니세요. 건강 챙기신다고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걸요? 그래, 그거 다른 조상이 또 지켜주니까 잘 피해가신 거라는 거지. 또 저기 그래. 이제 보니까 도와주시는 조상분들이 참 많으시네. 매년 제사를 잘 챙기나 봐. 집에 크게 선산 있지? 거기 터가 아주 좋아. 조상분들이 아주 꽉 잡고 있어.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무조건 조상님만 찾아. 그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 한마는 조상만 잘 보내드리면 아무 문제 없겠어. 저희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 안 지내요. 그리고 선산 없어요. 다 납골당에 모셨는데. 뭐? 납골당? 진짜 황당해하고 있는 무당의 표정을 보는데
남편이랑 저랑 웃음 참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입 꽉 깨물고 겨우 참았지만 저도 모르게 입을 실룩거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박장대소하고 웃어넘겼어요. 이렇게 실력 없는 인간이 어디 있나 싶은 게 어이없기도 하고 이게 아닌데 생각하면서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크크대면서 웃으니까 시모랑 무당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는 겨우 목을 가다듬고 무당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청 기대했는데 이게 뭐예요? 맞춘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면 그냥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 뭐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지금 신령님이 내 옆에서 다 듣고 계시는데 감히 그따위 말을 해? 너 그러다 진짜 큰 코 다쳐. 어디요? 그놈의 신령님이 어디 있는데요? 신은 보통 눈이 안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쪽이 생각하는 신은 경찰서에 있는 것 같은데 어쩌지? 뭐,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쉽게 말할게요. 우리 어머님을 이곳에 데리고 온 사람, 당신이 약 좀 잡고 부려먹는 사람, 그 사람이 신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넘겨준 정보로 전 보는 거잖아요. 종이에 적힌 대로 말했는데 내가 다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싶었죠? 그거 사실은 내 작품이에요. 아줌마한테 가짜 정보만 적어 놓으라고 했거든요. 어머니, 이 사람 말 더 믿지 마세요. 완전 사기꾼이에요. 어머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 그분이랑 한패라고요. 며칠 전부터 집사님이랑 연락 잘 안 되지 않았어요? 그분 지금 경찰서에 있거든요. 제 말 못 믿으실까봐 녹음까지 했어요. 저는 시모에게 무당이 어떤 인간인지 모두 밝혔습니다. 제게 일어난 세 가지의 일 모두 무당이 사조한 일이라는 것까지도요. 시모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못 믿겠다고 했고 저는 경찰서에서 녹음한 내용을 다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사색이 된 얼굴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서 무당에게 따지고 들었어요. 무당은 그걸 왜 본인한테 묻냐면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이게 다 자신을 시험하려고 모함하는 거라면서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 경찰이 점집에 들이닥쳤고 죄명을 말하며 시모 앞에서 무당을 체포했어요. 저는 어디 순진한 시모를 몇 년간 가지고 놀 생각을 했냐고 돌팔이 무당이라면서 온갖 심한 말을 다 퍼부었고 사람 약 좀 잡아서 몰래 뒤밟게 한 다음에 얻은 정보로 전 보는 거 모를 줄 알았냐고 집사님 경찰에 잡혀서 당신이 시켰다는 거 다 자백했고 입증할 증거도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곧 있으면 경찰도 들이닥칠 거라고 했죠. 그러자 무당은 주의를 경계하면서 급하게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증거 될 만한 건 하나도 안 남겼는데 어떻게 날 잡아들여?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게 나 몰래 뒤통수 치려고 증거를 남겨놨단 말이야? 아니야, 아니라고. 저까짓 게 어떻게 날... 안심한 년, 시키는 짓이나 알 것이지 쓸데없이 경찰에 잡혀서 이 사단을 만들어? 증거 따위 없어. 보나마나 그년 혼자 다 뒤집어 쓸 거야. 증거가 있다는 거짓말에 무당은 크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본인 입으로 술술 자백하더라고요. 저는 점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녹음 버튼을 누른 채로 들어갔습니다. 원하던 자백을 들었으니 서둘러 경찰을 불렀고 도망가려는 무당을 남편이 겨우 붙잡아 놨어요. 그렇게 무당은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조사해 보니 그동안 불법적인 일을 많이도 저질렀더군요. 이 일로 시모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믿고 따랐던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많이 허무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보같이 몇 년 동안 휘둘렸다는 생각에 분노하시기도 했죠. 나중에는 되게 고맙다는 말도 하셨어요. 제대로 눈을 뜨고 현실을 볼 수 있게끔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일로 어머님은 무당에 묻자만 들어도 아주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앞으로 믿을 건 가족과 본인뿐이라는 말을 하시며
전 보러 다니는 분들을 다 뜯어말리셨어요. 그거 다 사기다. 대본이 있어서 대본대로 상대하는 거다 등등 절대 속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리십니다. 그걸 보니까 남편과 저는 그저 웃음만 나왔어요. 남편 역시 현명한 방법으로 시모를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했고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님도 제게 정말 잘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한 말씀 드리자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님 화이팅!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